우리는 깐부잖아. 자, 첼시가 2연패를 당했습니다. 유벤투스와 맨체스터 시티한테 지면서 이게 문제가 좀 이곳저곳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알론소 문제도 있고 2선과 3선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그동안 첼시가 좀 이상할 정도로 잘 나가고 있었다 이겁니다. 경기력이 좋았으니까 잘 나간 것도 있지만 좀 상대들이 자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자, 리버풀전을 보면 우리가 일단 이른 퇴장이 있었고 PK골을 먹히면 상대의 원정이고 리버풀이 숫자가 많으면 대체로 이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45분을 공략하고도 첼시를 못 잡았어요. 그런 리버풀이 있고 또 전반은 또 잘 준비해놓고 스쿼드의 한계나 또 3-5-2의 대응을 실패하면서 토트넘이 물러난 것도 있고 나머지는 좀 약팀 성향이 강하죠. 아스날이라든가 크리스탈 팰레스라든가 그때는 이제 뭐 루카쿠, 하베르츠, 알론소 이런 몇몇 자원들이 맹활약만 해주면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좀 첼시가 단점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들이 자멸하던가 또 좀 상대적 약체를 만나면서 좀 잘 이겨낸 게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불안했냐면 좀 상대가 공격력 있게 나왔던 비아레알 전부터 좀 불안하긴 했거든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선의 부재 사실상 없다라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부재라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거나 아예 없던가 이건데 지금 첼시는 아예 없는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난 시즌 그리고 지지난 시즌 램파드 감독 때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이선이 안 좋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또 베르너가 윙에서 터지기도 했고 그래서 윙으로 베르너를 영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었고 뭐 마운트도 잘하고 있었고 막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램파드 감독 때는 지으가 잘해주었기 때문에 플리식도 잘했고 이게 조금 지금 이선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자, 하나씩 보자면 마운트가 부진하기도 했고 현재 없습니다.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나마 온더볼이 되는 사람은 이제 마운트거든요. 자, 이제 3선에서 코바치치나 캉테가 빡투박을 맡아주니까 거기서 넘어온 공을 좀 이렇게 마운트가 받아서 경기 조율을 하고 어떨 때는 찬스 메이킹도 하고 본인이 득점도 하고 이런 식으로 경기를 조율을 했던 마운트가 현재는 부상으로 빠져있는데 마침 그 두 경기가 진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마운트 때문이다. 그리고 마운트 하나 없어갖고 지금 졌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유를 또 여기서 하나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럼 마운트가 빠졌을 때 이선에 온더볼이 되는 선수, 그러니까 공을 잡았을 때 기대할 만한 선수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이선에는 그런 선수가 없습니다. 하베르츠부터 보자 그러면 지난 시즌보다 폼이 나쁜 것 같지 않아요.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제로톱에서 뛰었던 선수가 조금 왼쪽 윙어 같은 느낌으로 뛰고 있거든요. 루카쿠가 최전방이라면 제일 좋게 봐야 투톱이고 아무래도 좀 처진 스트라이커, 그러니까 측면 스트라이커 정도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아스날전이나 토트넘전이나 이럴 때 보면 괜찮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강팀을 상대로 할 때는 아무래도 하베르츠가 맞는 포지션이 아니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물론 약팀일 때는 하베르츠가 좀 뭐 이렇게 개인 기량을 보여주고 루카쿠가 좀 이 좋은 피지컬로 찍어 눌러주고 이러면 활약할 수가 있는데 이 강팀은 압박 강도나 수비 스타일이 그냥 수비 퀄리티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조금 온더볼이 안 되는 하베르츠 입장에서는 좀 부재가 있었고 베르너 루카쿠를 투톱을 세워도 조금 안 어울렸거든요. 왜냐면 베르너도 온더볼이 되는 자원이 아니라서 3-5-2를 쓴다 그래도 이 3선에서 연결이 안 되니까 이 베르너도 지난 시즌 한참 좋았을 때 모습보다는 죽어버리는 모습입니다. 베르너가 마운트가 있어야 좀 살아나는 느낌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봐야 됩니다.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그럼 정통 윙어가 조금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통 윙어가 없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윙어로 분류할 수 있는 자원이 오도이하고 지에으하고 플리식이 있습니다. 뭐 이들이 꼭 없어도 됩니다. 현대 트렌드에서는 여러 감독들, 특히 나겔스만 감독도 그렇고 그러지만 이 윙어의 이 경계선이 많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이런 능력, 그러니까 크랙 기질을 갖고 있는 정통 윙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세 명 다 부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온더볼도 되고 크랙 기질도 있으면서 찬스 메이킹까지 되는 아자라가 있으면 최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면 거기다 이제 온더볼 기질까지 없으면 적은 찬스에서 짧은 드리블이나 아니면 팡 치고 나가는 이 크랙 기질을 갖고 있는 선수라도 있으면 좋거든요. 이 한창 좋을 때 플리식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근데 이런 이제 플리식만 일단 먼저 보자 그러면 플리식은 일단 부상이 문제였거든요. 부상이 정말 길어요. 이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연도가 여기 나오겠지만 제가 알기로도 한 300일 넘거든요. 이것도 좀 심각한 것 같고 요 근래는 나와도 조금 안 좋습니다.
글쎄요, 뭐 향후 치크처럼 좋아질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기용 가능한 자원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지에으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는 일단 기본적인 장점이 뭐냐면 찬스 메이킹도 되고 온더볼도 되던 자원이에요. 기본적으로 찬스 메이킹이 되려면 온더볼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냥 공을 잡으면 템포를 잡아먹는 느낌이지 이게 뭐 온더볼 상황에서 좋은 찬스를 만들기 위해서 공을 잡고 있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이게 온더볼이라는 게 단순히 공을 잡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거든요. 공을 잡았을 때 뭐 자신이 템포를 끌어준다든가 이때쯤 딱 내줘야겠다 아니면 자기가 길을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지에으는 그 어딘가도 아닙니다. 찬스 메이킹이 되는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가 뭐 크랙 기질로 뚫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자기가 슈팅을 하면서 자기가 득점원이 돼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고 오도이는 유벤투스전에 간혹 크랙 기질은 좀 보여줬지만 이 경기를 뒤집을 정도도 아니고 선수가 어리다는 거 외에는 그렇게 장점을 못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오도이 역시 문제가 있어서 정통 윙어의 부재도 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정리해보자면 마운트가 없다는 게 일단 1번 정말 크다라는 거죠. 마운트가 없다는 게 왜냐면 그걸 할 수 있는 자원이 한 명 있는데 그 한 명이 못 나온다라는 거 요게 있고 그만큼 온더볼이 되는 자원들이 없다라는 거. 이 선에 세울 수 있는 선수를 하나씩 나열해보면 베르너, 하베르츠, 마운트, 지에으, 오도이, 플리시까지 있죠. 이 자원들 중에서 옛날 플리식은 그나마 온더볼이 되는 느낌이었고 지에으도 마찬가지였는데 다들 폼이 죽거나 안 되거나 이런 모습이고 역시 윙어의 부재가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원도 보시죠. 중원은 조합이 문제입니다. 이 조코캉이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장점이 되게 많아요. 이 선수들마다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들이 서로 못 녹입니다. 자, 그럼 이들의 장점을 먼저 보도록 하죠. 이 조르지뉴 같은 경우에는 후방 빌드업이 되지 않습니까? 후방 빌드업의 능력이 있고 패스 템포 조절해줄 수 있고 자기가 길도 만들어줄 수 있고 그러니까 나왔을 때 빌드업이 되게 유난하게 흘러갈 수 있는 현대 트렌드에선 꼭 필요한 선수고요. 코바치치는 뭐 전진성 말할 거 없죠. 탈압박되고 기본적으로 드리블도 어느 정도 되면서 속도도 있고 넓은 활동 범위를 가져가 주니까 박투박으로는 이만한 자원이 또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약간 득점력이나 뭐 스탯을 쌓는 능력은 없더라도 이 박투박이 갖춰야 될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요 근래는 수비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뭐 카운테는 거의 박투박의 정석입니다. 전진성도 갖고 있고 리커버리지에서 다시 그러니까 내려오는 공격이 끊기고 바로 치고 나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전진성과 수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 이 조코캉이 3명이 다 나오면 베스트, 셋 중에 2명만 나오더라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묶이질 않습니다. 이게 왜 안 묶이냐면 만약에 이들과 뭐 케빈 데브라이너, 브루노 페르난데스, 포그바 뭐 이런 자원들이 있으면 되게 좋을 거예요. 만약에 캉테와 케빈 데브라이너가 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제 캉테가 박투박 역할을 어느 정도 해주면서 케빈 데브라이너가 이제 3선과 2선을 연결하는 능력을 해준다 그러면 투미들이라도 굉장히 엄청난 효과를 낼 겁니다. 그건 조르지뉴, 코바치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 3명이 공격적인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 중원 장악과 수비에서는 문제가 크게 안 드러나는데 실제로 이들이 나왔을 때 수비 문제나 중원 장악 문제가 그렇게 드러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격까지 연결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특히 강팀하고 붙을 때 더 그러겠죠. 자, 예를 들어서 캉테랑 조르지뉴를 예로 잡아볼게요. 하프라인을 기준으로 이제 수비와 중원 장악이 조금 유력해 보이지 공격적으로 되게 잘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코바치치 조르지뉴가 나와도 그렇고 캉테 코바치치가 나와도 그렇습니다. 이 극단적인 예가 딱 유벤투스예요. 치크 넣었죠. 바클리 넣었죠. 중원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은 사울 빼고는 다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뭐 공격적으로 숫자만 늘어났지 뭐 효과를 못 보고 있잖아요. 중원이 무조건 공격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박투박이 무조건 공격력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이 3명 중에 한 명은 공격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자원이.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중원에서 이 공격까지 연결하는 이 매음새가 정말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운트가 해주고 있었거든요. 자, 그럼 대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공격진은 저는 이제 3명으로 꾸렸을 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쿠는 일단 필요하죠. 왜냐면 이전에는 되게 유기적인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기적인 플레이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유기적인 플레이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중앙에서 득점해줄 자원이 없으니까 무한 스위칭과 윙백들이 공격으로 올라와주면서 숫자 늘려주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투엘 감독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장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대안인 것이지 플랜일 수가 없거든요. 그때가 그랬어요. 지난 시즌 이제 투엘 감독 체제도 웨스트브롬 때도 그랬고 강팀하고 경기할 때도 그랬고 이 당장 스위칭이나 이런 게 조금만 안 돼도 약팀 강팀 할 거 없이 팀이 거의 지는데 거의 작살날 정도로 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득점해 줄 수 있는 자원이 계속 득점해 주는 거, 이런 아주 심플한 거는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루카쿠가 있어야 되고요. 아무래도 결국 이제 온더볼이 되는 자원이 현재는 마운트밖에 없다면 마운트는 꾸준히 나와야죠. 온더볼을 생각하지 않는 351을 쓸 때 쓰더라도 마운트를 써야 하고요. 그 다음은 베르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알론소 하는 걸 보니까 유벤투스전에 7월이 곧 돌아올 것 같습니다. 알론소가 못하는 걸 둘째치고 알론소 때문에 희생되는 전술이 되게 많거든요. 왼쪽 측면은 알론소 덕분에 많은 부분에서 희생을 치러야만 해요. 그래서 7월의 폼이 일단 중요하겠지만 7월은 분명히 돌아올 거고, 그러면 베르너가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알론소에게 희생됐던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된다면 베르너가 돌아와서 공격적인, 특히 왼쪽 공격력을 살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7월하고 리디거, 뭐 여차하면 코바치치나 캉테가 이쪽 왼쪽 측면을 좀 여실히 커버를 해준다 그러면 수비 어그로 끌어주면서 균열 내주는 것과 자기가 라인 브레이킹 하는 거, 이런 거에 좀 더 힘을 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3명 공격수라면 마운트, 베르너, 루카쿠가 될 것 같고, 2명이라 그러면 맞춰봐야겠지만 하프라인까지 내려와 줄 수 있는 하베르츠, 루카쿠로 가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고, 3미들에서는 치크가 나오지 않으면 마운트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원을 봐야 되는데, 저는 치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치크가 지금처럼 폼을 찾고 있는 거라면 코바치치보다 공격력은 분명히 좋아요. 왜냐면 아자르하고 거의 더불어서 공격을 이끌 정도였으니까 전진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2선까지 넘어갔을 때 공격력을 극대화시킬 거라면 치크가 폼을 찾는다면 치크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팀하고 경기할 때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개인 능력으로 할 수 있으니까 코바치치, 조르지뉴 혹은 뭐 캉테, 조르지뉴로 가더라도 이 전진성을 확보받아야 되는 이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치크, 캉테나 코바치치, 치크나 아니면 치크, 조르지뉴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오기는 3백으로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조합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변형 4-2-2-2이 되지 않을까, 요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를 예측해봤습니다. 리디거가 어차피 중원까지 많이 올라가지고 여차하면 치크가 쭉 몰고 올라가서 2선을 돕고 베르너, 루카쿠가 좀 이 투톱이 되는 이런 느낌을 한번 구축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스필리쿠에타의 공격력, 당분간 제임스는 아무래도 발목 부상으로 4주, 길면 6주까지 부상을 입을 수 있다니까요. 아스필리쿠에타가 나와야 된다면 공격력이 아쉬워요. 그러면 이제 마운트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오른쪽을 맡아준다 그러면 치렐과 치크와 베르너가 이제 왼쪽 공격력을 살려줄 필요가 있죠. 꼭 끌어라는 번은 없지만 베르너하고 치크만 호흡이 맞으면 아자르와 치크가 호흡이 맞았던 느낌을 낼 수 있으니까요. 요런 부분도 강팀을 상대할 때는 한 번쯤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목을 이제 최고의 깐부를 찾아라, 이제 화제의 영화인 오징어 게임에 빗대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깐부란 표현이 그거랍니다. 깐부부터 맺어야지. 깐부요? 아니 구슬치기 좀 한다면서 깐부도 몰라. 딱지나 구슬을 교환하면서 믿을 수 있고 조합이 잘 맞는 최고의 파트너, 이런 느낌이라는 건데, 지금 2선과 3선은 진짜 깐부, 최고의 파트너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2연패를 당하면서 진짜 실질적인 문제에 놓였던 첼시입니다. 그런 영상을 만들기도 했고, 두 번째 영상마저도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조금 아쉽지만 어쨌건 첼시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올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